두 번 했네요. 예 이제 들어오시면 시작할 텐데요. 이게 100만 부 넘게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근데 멘부커상 할 때 그때 또 팔려 가지고 저는 이거 멘부커상 탈 때 2016년에 한 거라서 아마 그때 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때 사신 분들은 오늘 페이지가 보니까 지금 이게 글자 간격이 늘어나서 한 30-40 페이지 더 많아져서 이게 전혀 안 맞아 가지고 제가 대충 찾기는 했는데요. 아마 이번에 한 거는 뭐 그래서 아무튼 자유롭게 이제 30분 됐으니까 2 부를 Q&A 타임으로 시작할 거고요. 자유롭게 질문이나 아니면 뭐 반박도 좋습니다. 반박이 있을 수도 있죠. 왜 우리 영예를 그렇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본인의 생각에 대한 뭐 반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하게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아까부터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갤러리 창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제일 호응이 좋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호응이 좋았던 아무래도 두 분이 계셨던 박소연 선생님 거기가 제일 두 분이서 대화를 많이 하고 그래서 아마 할 말씀이 좀 있지 않을까. 먼저 쿠폰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음. 지금 저 들으면서 너무너무 일단 소름이 돋았고요. 어떻게 하면 달님처럼 책을 읽을 수 있을지 계속 들었고, 제일 놀랐던 건 제가 왜 그렇게 3장을 읽으면서 뭔가 좀 버겁고 또 막 이입도 되는 것 더 많이 막 되는 것 같고 되게 쉽게 따라가면서 읽었는데 진짜 여운도 많이 남고 했었는데 그런 이유를 좀 '아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이러면서 흐릿했던 게 쪼끔 이렇게 밝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영희가 인해에 과속된 그 그 사람이고 인해가 나중에 이제 영희처럼 가지 않고 지우도 돌보고 그리고 막 진짜 세상들을 다 구하고 하는 슈퍼히어로가 된다고 그런 해석이 진짜 너무 무릎을 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한국 빼고 얘기해. 잠깐 빼고 한국 빼고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 빼고. 달님 참가 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네. 빼고 옆에 김미소 선생님은 어떠셨는지. 아, 저는, 저는 사실 영예를 굉장한 피해자로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 간디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욕, 막 이런 게 사실 굉장히 되게 좋다. 굶어라, 좀. 주로 그런 공부를 하고 있어서, 아니, 영예 너무 훌륭하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욕망이 다 빠진 신체다, 육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예는 성자가 되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사람들이 못되게 자꾸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읽다가 근데 3장에 가서 저도 약간 그 인애를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동생을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언니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성자가 근데 왜 이렇게 이러지?' 이런 그러면서 '아니 성자가 되려는데 너무 갑갑하다 사람이.' 지금 제가 막 거의 고구마 500 개를 먹은 그런 기분으로 '성자가 왜 이렇게 고구마 먹은 느낌이 들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났는데 발님께서 오늘 너무 재밌게 진짜 이렇게 읽을 생각을 진짜 못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재밌었어요. 제 생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문세 홈페이지에 보면 요번에 채식주의자에 대해서 후기가 아니라 이제 먼저 감상문을 먼저 적은 팀이 있습니다. 이 동아인류학 팀인데요. 동아인류학 후기 쓰신 독후감 쓰신 분 중에 누가 더 많이 고민하셨을 테니까 또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눈치 보지 말고 김유리 선생님께서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맨 처음에는 책을 구입할 때부터 약간 바로 보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존에서. 그래서 이거 하기 전까지는 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 정도로 오래 걸리진 않았고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전혀 몰랐어요, 이런 내용인지. 근데 저는 이제 1, 3장보다는 2장에 너무 혹해가지고, 야, 이런 내용을 다뤄도 되나 보다. 이게 그래서 아니 이 책이 그러면은 전국의 도서관에 있다는 건가? 뭐 세상이 많이 바뀌었나? 옛날에는 음란물과 문학적 표현의 그 뭐 수위 이런 거에 대해서 검열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달랐던 것 같은데 너무 오래 소설을 안 읽었나 봐. 뭐 이런 생각도 했고요. 이거는 그냥 이제 그 감상이고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예. '이런 내용이야.' 하면서 막 줄거리 따라가느라고 바빴는데 이제 독후감 쓰려고 다시 읽는데 읽는 시간이 단축이 안 되는 거예요. '읽을 거리들이 막 더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되게 좀 그랬고요. 어 어쨌든 해석을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다. 놓치고 가는 게 너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계속 궁금했던 것은 이내가 내 뱃속에서 밀고 올라온 얼굴 때문이야. 뱃속 얼굴. 이래서 얼굴이라는 말을 계속 하는데 그 얼굴의 이미지나 의미가 흐릿해 가지고 '이걸 내가 끝까지 모르고 책을 덮네.'라고 했는데 그 세수하고 드러난 그 말갛게 씻어진 그 얼굴 그게 이제 다 끝에 나온 답이었는데 그 부분을 또 그 막 강제 주입에 또 막 제 신경이 쓰여 가지고 또 후루룩 넘어갔네? 그런 거를 좀 알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여기 많은 이제 가족들을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이름이 정확하게 인애, 영애, 지우 이렇게 불러지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냥 뭐 정서방이니 뭐 남편이니 이렇게 약간 익명 처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바깥의 사람들은 몇백 몇 호분 뭐 제이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그 레벨이 다 다르네. 그런 것도 좀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 작가가 독자를 어디로 데려오고 싶은지 그게 이제 우리한테 그 아주 미션인데요. 그게 아마 소연쌤 힘드신 것처럼 거기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자매를 기준으로 이렇게 관계가 설정이 됐는데 그 이제 두 자매 기준으로 거리가 조정이 돼 가지고 먼 데는 뭐 제이씨 뭐 이렇게까지 가는데 다 이 두 사람 이름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게 중심점이어서. 그래서 독자가 링크되고 이렇게 빨려 들어야 될 보통 주인공 캐릭터가 그렇죠. 거기로 의미가 이렇게 분출시키는 장치니까요, 주인공이. 그래서 근데 이제 둘을 썼기 때문에 독자는 어디에 내가 맞춰가지고 이 작품 전체를 주파할 것인가인데 이 도플갱어다라고 했을 때는 둘이 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 영의 인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름과 관련해가지고 다 관계고 심지어 형부지 않습니까? 그분도 뭐 그런 부분 요새 세상이 많이 달라졌구나 여기 재미있는 봉추네요. 네. 저도 네. 어 책을 너무 이렇게 몰입감 있게 읽어보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 가지고 이제 재밌게 읽었고 아무래도 저도 이제 동화 인력하면서 육식 동화 이런 걸 읽 읽는데 뒤에서 이제 나무가 되고 싶은 인애가 너무 괴기하고 '그 나무가 왜 이렇게 이상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저도 마지막에 약간 어렴풋이 든 생각이 그 나무도 어쨌든 땅과 흙으로 그러니까 얘는 물과 이제 빛만 있으면 돼 이렇게 영예는 말하는데 어쨌든 그 흙은 다 자체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영양분을 어쨌든 끌어오는 건데 그거를 좀 암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한강 작가 인터뷰 보니까는 74년 정도 하셨다고 했고 지금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런 책을 쓰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이제 채식주의자라는 제목만 봤을 때는 약간 '왜 지금 채식 안 하시지?' 약간 이 계속 의문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고민에서 이제 자신의 약간 이야기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는 이제 질문이 있는데, 이제 저는 이 몸에 대한 이 진짜 '우리의 몸뚱아리가 도대체 뭘까?' 막 이런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50 쪽에 보면은 "내가 믿는 건 이제 가슴뿐이다. 가슴은 해치지 않는다." 그러면서 가슴을 계속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장면들이 맨 뒤에 약간 되게 인상 깊게 계속 바라봤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네. 그 영애가 토플리스가 된 건 짐짓. 남편이랑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근데 가슴을 드러낸다도 있지만 남편이 기술할 때 브래지어를 안 한다. 이게 같은 건데 브래지어를 안 한다의 관점에서 작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보다 포인트는 브래지어가 싫다. 요건 되게 클리셰죠. 이게 되게 기본적으로 우리의 속옷, 특히 여성의 속옷이 뭐 허리는 잘록하게, 아니 이제 제가 살이 처지니까 그 보정 팬티 이런 광고가 이렇게 뭐 몇 번 검색을 했더니 또 계속 유튜브에 걸려가지고 보정 팬티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뭐 50이더라도 요런 이미지 요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애가 브래지어를 안 한다는 거는 신체에 대한 사회적 무의식에 누르는 게 싫어. 근데 이제 그 남편이 보기에 다 싫어하는 것까지는 남편 생각이고 싫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 끝에 내가 점점 뾰족해지고 있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점점 뾰족해지고 있어. 얘가 뭘 찌르려고 이런 거야. 그 구절이 이제 언뜻 비치고 마지막에 이 몸이 어떤 몸이 되냐면은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는 몸이 됩니다. 근데 중간에 2부에서도 그 형부랑 관계를 할 때 이미 이제 말라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여성스럽지 않은데 꽃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그 육체가 자 문명이 주는 옷을 다 벗어요. 그러면 이제 그 미술쌤 말대로 성자가 돼야 되는데 성자의 육체는 어때야 되냐면 아무 육체도 아닌 거예요. 그게 그 육체에 대해서 상강 작가는 그 퇴화라고 퇴화. 애의 몸으로 되는 것에 불과해. 근데 애는 지우를 보면 알지만 애는 애가 모두를 구하죠. 근데 애가 자기가 뭐 해치고 뭐 이 미션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나는 시간입니다. 이런 걸 상징하는 방식으로 모두를 구하는 시간에 대표상된 소설적 장치죠. 지우가 사람을 구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 이제 작품에서 우리 인간의 육체 그리고 남자의 육체도 되게 많이 묘사됩니다. 배가 처진다. 머리가 벗겨진다. 그래서 제2의 몸은 말랐다. 그래가지고 그 남편하고 형부도 자기 몸에 대한 시선이 되게 강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게 남이 보면 어떤 대상이다. 그리고 세 사람다. 이래야 된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 문명이 주는 몸에 대한 표상을 쓰는 건데요. 몸에 대한 관심이 여기서 이제 지금 떠오르는 생각은 이내의 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내는 자기 몸에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이 잘 되어 있습니다. 깊고 아름다운 그리고 이렇게 잘 갖춘데 이내가 하는 일이 화장품 판매지 않습니까? 이내는 그런 거죠. 이런 게 이뻐 보이는 거야도 알고 있고 요런 거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되게 사근사근하고 본인도 예쁘고.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시선작을 갖고 가는 거예요. 영애는 벗어, 싫어, 틀렸어 이렇게 되고 인애는 쌍꺼풀 눈이 요새는 예쁘대. 인애 쌍꺼풀 수술은 그 심한 설정이죠. 가만히 내비두는 게 아니고 줄을 긋는 거지 않습니까? 영애는 몸에서 걷어내고 있어요. 문명인 거, 내가 원하지 않은 거, 아무튼 밖에서 온 거 벗어 하고 인애는 없는 걸 그려. 이거는 입는 거죠. 문신을 하거나 옷을 입는 거나 이렇게 눈썹을 만드는 거 인류학적으로는 입는다고 그림을 그린 거지 않습니까? 그 인애는 계속 입고 있고 그게 문명의 시선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강 작가가
이렇게 폐쇄적으로 어떤 문제를 보시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일상적으로 네 눈앞에 있는 애랑 여기서 문제를 다 풀 수 있다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몸, 그러니까 지금 연아 쌤 보신 것처럼 그 뾰족해지는 몸에 대한 어쩌려고 이를 이 몸으로 뭐 하면 동박새 뜯어먹잖아요. 아니 어떻게 성자가 미소일 쌤 성자가 쇠를 막 뜯어먹어. 아니 성자가 그래도 돼? 성자가? 막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문명을 비판해서 브래지어도 벗었는데 그 결과가 쇠를 뜯어먹는 거야? 이 작품이 여기서 끝나면 자극적이기는 한데 어디로 가야지? 이게 남은 거예요. 그 작품으로는 지금 메시지가 구성이 되겠다고 보기가 동박새를 안 잡아먹었으면 문명 비판에 갈 수가 있는데 동박새를 잡아먹으면 여기서 이제 생각거리가 좀 더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육체의 문제에 관심을 많이 두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동박새 부분을 그러니까는 포식자한테 공격을 당해서 이제 고통받는 동박새의 자살을 이렇게 죽여줬다, 고통을 좀 덜 받으려고 죽여줬다 그렇게 해석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은 계속 영애가 죽으면 안 되냐, 이렇게 살면 이렇게 굶으면서 죽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그냥 동박새가 고통을 덜 당하게 도움을 줬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2부에서 저는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인애랑 영애랑 형부가 이제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이제 다 자살 충동으로 가잖아요. 자살 충동으로 가고, 이제 2부에서 저는 이제 영애나 형부가 좀 이렇게 하늘을 나갔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랬냐면, 영애가 이제 자기 어떤 집의 바닥은 굉장히 차갑고 다 식었는데 이제 꽃 그리면서 누워 있을 때 바닥이 따뜻했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형부가 예술 작품을 비디오 작품을 못 만들다가 이제 처제와의 그런 어떤 퍼포먼스에서 이제 이렇게 좀 생명력을 얻은 자살 충동에서 한 발짝 나아간 이런 한 칸을 약간 더 갔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예술이라는 게 또 이미지를 붙들고 어떻게 보면 그 이미지에 이제 알 수 없는 무의식들이 들어있는 거고, 그 무의식을 푸는 과정이고, 그래서 뭐랄까 좀 하여튼 작은 구간을 이렇게 주판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해석을 해봤거든요.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예. 이제 영애가 이렇게 말합니다. 3부에, 그러니까 1부에는 자살 충동, 자살 시도를 하죠. 그런데 그 직전까지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극단적 채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극단적 채식이라는 요 모티프는 끝은 고기라서 안 먹잖아요. 고기라서 안 먹고, 그러니까 동물이라서 안 먹습니다. 더 들어가면 동물을 먹으면 안 되냐면 나도 동물인데 나도 아플 거고 쟤도 아플 거고 그래서 동물을 나처럼 생각해서 안 먹습니다. 그러면 동물 중에 가장 나에 가까운 걸 먹으면 더 나쁜 일이 됩니다. 그게 개, 고양이죠. 개를 먹으면 왜 안 되냐면 나랑 너무 가깝다 이런 거죠. 그것도 이상한 생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먼 건 먹어도 되고 가까운 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채식이 뭘 안 먹는 이유가 다 자기가 생각하는 고통, 자기가 이해하는 어떤 문제에 대한 이렇게 집중이죠, 집중. 그리고 끝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내 기준으로.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채식이. 아니, 이게 제가 일반 채식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건강상의 이유, 다양한 채식에 대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 작품에서 영애는 내가 이거는 싫어. 내가 개를 먹었어. 걔는 안 돼. 걔는 고기야. 자기 기준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동박새가 자살하고 싶은지 살고 싶은지 죽고 싶은지를 영애가 물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물을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대화 가능하죠. 새하고도 대화가 되는데. 이게 역으로 푸는 게 3부인데 3부의 인애는
나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중간에 영애도 이내를 언니 부르는 걸 봐서는 누구랑 대화를 계속 한 거예요. 말이 되든 안 하든. 그래, 그럼, 그러니까 그 남편 마지막에 전화 뚝 끊기 전까지는 그 이상한 남편이랑도 알겠어. 내가 오늘 일찍 들어갈게. 이런 답을 한 거죠. 대화 능력이 있는 이내가 저 동박새가 저 고통으로 죽고 싶어 하는 것 같구나 끊어줘. 이건 되는데 아무 말도 안 들었던 영애가 아 너는 고통스럽니? 그런데 이거는 지금 만약에 그랬다면은 본인을 동박새에 투사한 거죠. 이거는 자 소설을 떠나서 생각하면 소설 아니다 치면 야야 동박새가 그렇게 해달래? 이렇게 물어야 될 사건인데 일단 소설적 장치입니다. 두 번째는 죽으면 안 돼라고 물어서 이 진짜 띠용 하잖아요. 죽으면 안 돼에 대한 작가의 답은 뭐냐면 안 됩니다. 네가 죽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 죽음이 있지 않니? 야, 너는 이거니까 죽으면 안 돼에 대한 인해의 답 그리고 한강 작가의 답은 안 돼. 죄를 지어도 죽으면 안 돼. 피해를 입어도 죽으면 안 돼. 문제를 그렇게 사고정지한 것을 풀면 안 돼. 떠안아 이렇게 돼. 떠안아. 아주 작은 것도 더 떠안아. 토하면 안 돼. 그 해도 나가. 뭐 이런 거니까요. 죽으면 안 되라고 3부를 다 보면은 동박새한테 너무한 일, 그러니까 3부를 다 통과했을 때 우리가 동박새한테 그런 건 지금 그 자연에 대한 커다란 오해고 자연이 누가 죽고 싶어 하는 그 자연이 죽고 싶어 한다. 이것도 이제 영의 생각인 부분이 만약에 3부로 진행을 안 하고 1부가 거기서 마쳤다면 우리 독자에게는 이 작품을 들고 이제 작가의 딴 작품으로 가야죠. 앞 전후를 다 뒤져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에 있어서는 그 예술로 이제 이게 이제 저의 해석인데요. 예술이 영예를 구원을 못해요. 예술이 정말로 가치가 있으면 경계를 넘어갈 뿐만이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이 작가가 그 한강 작가가 그 윤리적인 각성, 판단, 결단을 요구한다고 제가 느낌을 받았어요. 안 그런 작품도 많고 동화는 기본적으로 네가 각성을 하든 말든 관계가 없어요. 그 계모가 반성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긴 지금 그 탓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벌 주는 것도 있어요. 남편한테 지우에 대해서 얘기를 안 준다든지. 그런데 예술이 뭘 했냐고 보면 폭식을 시켰죠. 폭식을 시켰다. 그리고 그 남편이 제가 이렇게 이제 그 한편으로는 너무 단순한 장치인데도 생각을 했는데 언니한테 그 누드로 그림을 그린다는 거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 형부가 그 예술이 자기 예술이 떳떳하고 당당해야죠. 그 이미지로 경계를 넘어가려고 하면. 근데 계속 왜 너는 말을 못하니? 말 못해. 제이도 속이고 결국은 영애도 속이고 마누라 속이고 근데 여기에 인애도 속이고 여기에 영애가 공모해요. 언니는 비밀이니까 더 안 묻잖아요. 그런 거는 영애가 일부에서는 그 아버지가 이렇게 그 아버지가 너무 극악하게 그려지신 거죠. 근데 거기에 현혹될 필요는 없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데 2부에서 그게 고기 들고 입을 안 막은 거랑 언니한테 해야 될 말, 만약에 언니한테 말하면 그 어떤 일이 이게 정치로 썼다면 그건 윤리적으로 지금 영예가 빠그러진 거죠. 1부보다 더 나빠졌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예술에 대한 엄청난 비판이고 이 이미지가 경계를 넘어가게 한다. 이게 근데 어떤 예술이냐 하면은 시각 예술이에요. 여기가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술 일반이 아니라 시각 예술, 환영 예술. 그래서 예술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이미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미지라고 하는 게 어떤 세상은 막 흐르고 공기는 이상한 냄새와 기운들로 가득한데 이 현상을 다 칠하는 거잖아요. 면만, 입체 다 떼놓고. 그러니까 현실을 여긴 좋은데, 나쁜데,
저 사람 좋은 사람. 되게 단순하게 시간은 그런 모든 판단을 뭉개고 가는데 이 예술은 시각예술 비판이고 그럼 한강 작가는 자기가 쓰는 소설이 시각예술로 읽히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묘사문을 쓴다든지 하는 걸 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묘사는 지점에서 조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지 모델을 써야 돼요. 풍경화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넣어서 한 장면에서 그 풍경 아니죠. 정의상.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지금 이 기법적으로 묘사가 아니라 뭐 뭘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적어도 최소한 소설은 이미지 예술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니까 계속 쓰시겠죠. 이렇게 예술관을 볼 수 있는데 시각 예술입니다. 뭐 청각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중요하실 수도 있고 후각 이런 거 많이 쓰실 수도 있죠. 소설 안에서 언어도 환기시키는 게 시각인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느끼시죠? 이거 먹으면 나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고 이게 이제 바로 감각을 그 문자가 우리를 촉발시킬 때 시각만 촉발시키는 건 아닌 방식으로 소설을 쓰실 수 있고 이게 마음에 드시면 계속 쓰시겠죠. 앞에 뭐가 있었는지 따질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이 작가가 쓰는 시각 이미지, 청각 이미지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다 보면 시각 자체를 비판하시는 거는 또 아니고 왜냐면 그 거울 있지 않습니까? 거울 거기서도 뭐 봐요. 비추는 거를 보지 않습니까? 어떤 이미지, 환영 같은 걸 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정리 안 된 말씀을 드리게 됐지만 예술에 대해서 좋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독해는 우리 각자의 몫이고, 저는 조금 그 발표를 아주 이렇게 공격적인 지점에서 해보려고 했습니다. 죽으면 안 되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철수 선생님께서 저희 그 홈페이지 신청 거기 댓글에 길게 써주셨는데 어떻게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고 미성년자 딸이 그러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셨는데 이철수 선생님을 위해. 답이 예, 되셨는지. 답은 된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제가 책을 읽으면서 조금 궁금했던 지점이 첫 번째 장 같은 경우는 1인칭으로 적었고, 네. 두 번째랑 세 번째는 3인칭으로 적었는데, 이게 그 작가가 바라는 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뭘까?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영해의 목소리는 어쨌든, 영해의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라기보다, 어쨌든 3인칭에서, 2부, 3부 같은 경우는 3인칭에서 3인칭이 바라본 영해의 목소리였고, 1부에서는 남편이 들은 이야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맨 첫 번째, 쌤께서 이제 말씀하셨을 때, 남편과 영애, 그 다음에 형부와 영애, 그 언니와 영애, 요 관계를 그리면서, 저기, 저도 한 10년 전에 이 책을 읽고, 읽었을 때는, 이거 영애의 이야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요번에 읽을 때, 이거 각자의 이야기, 혹은 맨 끝에 인해의 약간 신내린 인해의 이야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좀 들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왜 이 작가는 1인칭과 3인칭을 이게 흘러가면서 이 기술을 했을까? 그 지점이 조금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한강 작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렇죠. 네. 해석은 우리의 몫이죠. 재미있으면 됩니다. 어떤 해석도 재미있으면 됩니다. 설득을 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부분에 옥현 선생님의 질문을 받아가지고 제가 답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두 개를 놨을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내가 왜 그랬냐가 궁금한데 그 왜 이내가 왜 이걸 바꿔 말하면 선생님 질문 제가 바꿔 말씀드리면 왜 이내가 직접 자기 얘기를 안 하게 했냐? 직접 자기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길래 이런
소설이라는 언어 예술의 기술적 장치를 비교할 수 있죠. 그랬을 때 그 질문을 바꿔보면은 이내가 자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형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자도 진짜 영애는 무슨 생각을 했어 이거를 작가가 확인시켜주면 진짜는 이거고 다른 사람이 본 거는 잘못 본 거야 가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이 이철수 선생님의 질문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론, 보다론 이렇게 간다면 본다는 거에 대해서 한강자가 어떻게 생각하냐? 진실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것도 꿈이다. 그러니까 영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없다고 한강 작가는 생각한다. 왜냐면 내가 영예라든지 어떤 일을 알 때 어디까지 어떤 태도로 접근해야 되냐 이러면 이내처럼 하면 된다죠. 영예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우리 미션이 아니고 이랬을까? 저랬을까? 내가 뭘 해야 됐나? 앞으로 어떨까야 되는 요 엄청난 해석의 질문을 자기가 가진 것 속에서 영예는 어떤 아이였구나가 꿈이라. 진짜 여기에 이철 쌤이 지금 도달하셨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한강 작가는 우리에게 그 다른 작품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 사건에 실체가 있다고 말하는 작가일 것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까지 보면 사상은 이랬다. 그건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사상이라는 게 어디서 끊어서 사상이고 5.18이 어디까지가 정의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볼 것 같습니다. 실제적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를 내가 어떤 질문과 함께 내가 어떤 시간성과 함께 그 사건을 마주할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철수 선생님께서 주신 것처럼 영예의 목소리를 이렇게 이제 뺀 거죠. 영예가 제대로 말 못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어떠십니까, 이철수 선생님? 설득이 됐고요. 예, 사실, 요 세미나 들어오기 전에 소년이 온다고 이제 작별하지 않는다가 다 보고 들어왔는데, 딱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책임에 대한 이야기, 마주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구나, 라는 까지는 보고 봤고, 그 다음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정도까지 밀어붙여야 되나? 네. 예, 보는 사람이 힘든 만큼 쓰는 사람은 죽일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제 밀어붙이니까, 이렇게, 읽는 사람이 약간 부채의식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시네. 예, 그 정도까지 밀어붙이니까, 좀 많이 버겁다? 책이, 네네네. 예, 좀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되게 선명하게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이런 게 있고 제가 다른 작품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리는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역사 문제를 많이 다루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어릴 때 개고기를 맛있게 먹은 사건도 털 수는 없는 거야라고 하는 요게 그러니까 이제 아주 크게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일상적인 거. 아니 지나가다가 아니 안도현 시인의 시네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죄송합니다. 아무도 왜 안 웃으세요? 이 웃긴 멘트를. 아니 너무 일상적으로 내가 지나가다가 돌 던졌는데 개구리가 맞아 죽었어. 이거 정도로 생각하라고 확 밀어붙이게 되면은 빠져나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개고기는 안 먹었지만 닭고기는 먹어봤고 그냥 거짓말 안 한 적이 없으며 또 누구의 젊음, 누구의 건강 이런 거 얼마나 질투해. 이거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기보다는 뭐가 더 있고 질문을 바라보고 생각하라고. 요런 데에 대해서 넓게 일상적으로 잡는 그 힘이 좋고 제가 이렇게 가장 좋아하는 거는 그래도 그거에 대한 죄책감에 머물러 있다면 바보같이. 죄책감을 딛는데 그걸 붙들면 바보같이. 죄책감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요게 그 바보같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좀 잡힌 바보같이 우리 네. 우리 과정을 꼭 만들어 볼까요? 뭐 이렇게 소연 쌤이 지나가다가 인상을 찍으면 바보같이. 너무 그 아까 그 바보같이 네 글자가 뭔지 엄청 궁금해했던 사람으로서 바보같이를 읽었을 때는 그냥 저는 진짜 그냥 안타까워서 바보같이 왜 그러냐 그런 약간 그런 탄식 같은 걸로만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또 하시니까 또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지산 씨는 어떠셨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네. 갑자기 마이크를. 아니, 저는 말 안 하고 가만히 그 방청객으로 있으려고 오늘 급하게 저도 읽었거든요. 채식주의자를 읽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채식주의자에 대한, 뭐, 따로 어떤 기대가 있지는 않았는데, 저는 되게 읽으면 3부? 읽으면서, 되게 울었어요. 왜 내가 눈물이 났을까? 요새는 여관에서는 어떤 드라마를 보거나 이러면 울기는 안 되잖아요. 근데 되게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게 뭐였을까? 사실은 그게 좀 되게 제 자신이 뭐가 되게 건드려지는 게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하니까 제가 한때 굉장히 쑥 말라서 왜, 없이 되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앙상블 이런 어떤 신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어떤 그런 특징, 그게 채식주의이든 어떤 거식증이든, 그런 뭐였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굉장히 긴 것이라는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뭔가 거기에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끌림 같은 것은 굉장히 충격이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달님이 예술이라고 하는 이 식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게 어떤 걸까라고 생각했을 때 자체가 문점에 굉장히 편집증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방식이 이게 굉장히 자기들이 희생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이구나. 전 좀 그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잘못을 했든 죄의식을 갖든 아니면 내가 또 누군가에게 당했든 그런 여러 복잡한 감정들은 결국 만들어내는 것은 이런 과학성이나 편집증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내가 그렇게 몸이 그러고 싶다라고 했던 것도 그런 마음이 굉장히 복합적이어서 그거 자체가 내가 되게 하고 싶었구나. 근데 아무리 피해주지 않지만 하면서 되게 과학적인 방식으로 찾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의 감정이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게 조금 저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래서 달림 선생님의 이제 여러 너무나 작품 설명을 재미있는 걸 좋아하시니까 재미있게 잘해주셔서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재미있다기보다 오늘은 되게 좀 감정이 뭔가 이렇게 좀 가슴이 아팠어요. 그냥 그런 인간 존재 자체가 되게 아프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걸 되게 잘 건드렸구나. 그냥 그렇게 읽었습니다. 지금 됐을까요? 지선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애가 제가 이제 비난도 하고 막 그렇게 하긴 했는데요. 영애랑 인애랑 이 도플갱어 쌍둥이가 아주 도덕심이 높죠. 그게 이제 지선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갖는 과학적인 이렇게 이제 자기를 볶아내죠. 근데 그게 지금 거기에 대한 메시지는 시간은 그것보다 이제 크다. 흘러간다. 이거고 웃어라. 그것과 함께 웃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지금 저도 지선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되게 편집증적이고 그러니까 옳은 건 옳은 거죠. 근데 옳은 것이 과학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그게
이렇게 이제 점점 힘을 받아가면 그리고 그 영애가 자기 꽃그림 안 지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편집증이죠. 자기 이미지를 가지려고 하고 그럼 브래지어는 안 되고 꽃그림은 왜 돼? 여기에 어떤 답이 있습니까? 내가 좋아서밖에 없지. 그러니까 영애는 1부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편집증과 도덕심 이런 게 설정이 됐는데 2부가 분량이 적지가 않죠. 분량이 적지가 않은데 이게 뭐 아주 영애가 돌변해가지고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언니고 형부고 상관없어 하고 본인은 떼어내릴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1부는 마지막에 그게 못 견디겠어. 그만해! 이런 건데 뒤에는 아니에요. 아주 당당한 이불에 일어서는 모습이 아주 슬로우로 올라오고 이거는 발에 힘이 딱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게 편집증까지도 내려놓으면 이제 뭐 요런 거에서 지금 지장씨 주신 말씀이 그게 이제 치다르면 그렇게 폭력적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장면이 있는 것 같고 무시무시한 작품이네요. 네. 예, 저는 약간 좀 네. 굉장히 뭔가 막 이렇게 근본적으로 굉장히 뭔가를 만드는 게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근데 네. 이제 뭐 에서는 또 이미는 또 되게 다르잖아요. 그걸 다 견디잖아요. 네네네. 어쨌든 견디고 이해하는 어떤 그 캐릭터는 뭐 이렇게 보여주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조금 가슴이 뭉 아팠던 건 아마 이제 와서 그런 모든 것들 멈추지 않아라고 하는 그 부분이었던 것 같긴 해요. 네. 이거 저는 엄청난 캐릭터, 다른 작품을 읽으면 더 기대가 됩니다. 어떤 괴물을 만드셨을지와, 혹은 그 영예 같은 캐릭터를 또 창조하신다면은, 뭐 어떤 수준에서 그런 슈퍼히어로, 대단하죠. 슈퍼히어로를 만드셔야 된다는 게, 그런 작가적 캐릭터화에 욕심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건드리는 부분이 이제 다를 것 같아서 되게 아주 궁금해지네요. 상황을 봐가지고 나중에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소년이 온다라든지 할까요, 한번? 네. 아니면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깨알로 네네. 그러니까 아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고기를 먹었으니까 토하면 된다든지 그러니까 그게 물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먹은 거는 이미 그러니까 토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그런 부분도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계속 왜 그러면 영예에 대해서 이상하게 많이 그 영예 측에 많이 쏠리게 되는 거는 독자들이 그런 댓글들도 많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설을 읽으면 왠지 그 영예를 이해해 줘야 될 것 같고 영예가 피해자의 확 이게 감정이 쏠린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한편으로 오늘 그 선생님이 그 아들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한편으로 법륜스님이 이걸 되게 좋아하시구나. 법륜스님이 항상 그 애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셔 가지고 애는 있어요. 그래서 애 엄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항상 애가 있느냐, 20살 넘었느냐, 이걸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책임감에 대해서 애 엄마는 진짜 다르다. 그리고 좀 그거 다르게 노벨상 받을 때 어떤 거였냐 했더니 그 한강 작가가 아들이랑 까모마일 차를 마시고 있었다고. 그 장면이 나중에 보니까 이제 뭐 또 개인사도 좀 있으시고 아무튼 그래서 그 아들 이야기가 약간 오버랩이 되면서 이 지우하고 그런 생각도 그 책임감? 이런 책임감이 있기도 한데 사람들이 또 일상적으로는 아까 그 이철수 선생님이 그 질문 주셨듯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머리가 아픈데 또 뭔가 소설 속에서는 뭔가 이해해야 될 것 같은 이런 것들도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엄청난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뭐 그 아버지가 고기를 밀어넣고 뭐 이게 그것도 어려운데 그것도 뭐 그 염소 안 먹고 뭐 이게 막 남편이 이게 지친다랄까요? 막 질린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집요한 장면도 되게 강하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 갑자기 팔을 긋고 막 새를 먹고 이게 되게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요런 그 대조가 있달까요? 근데 계곡이에요. 나무야 극적인데 그렇게까지 극적이 되는 이유가 계곡이 장면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상적으로 뭔가 접근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요거가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그 자극적인 씬이 독자를 확 사로잡아요. 지금 전혀 야하다는 생각 안 드시죠? 이 작품은 아까 그 유리쌤이 아니 이게 그 중학교 도서실에 저희들이 있다던데요. 아 그래? 세상이 정말 달라졌구나. 근데 같이 읽으면 되죠. 근데 이게 야하다는 느낌을 안 주는데 그런 게 어머머 형부랑 이런 게 이제 화제가 되고 하는데요. 이거 왜 중복시켰지? 이거랑 근데 그게 그러니까 작가가 어디서 자기 문필력을 발휘하는 게 좀 바보같이 숫자의 힘을 확 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올리고 과열되고 자극적인데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애랑 좀 웃고 바보같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이거 세트다. 이 세트를 이게 바보같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로 그 풍선을 빵 터트린 건지 이런 느낌이 이제 저한테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편으로는 그것만 소설이 이게 아주 구성이 잘 됐기 때문에 걔 혼자 노는 게 아니고 그거를 쳐가지고 독자는 다 순서대로 읽습니다. 독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안에서 시간을 가지고 줄거리를 제고하지 않습니까? 그게 작동해서 저한테는 바보가치가 이렇게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거랑 1, 2, 3부까지 안 읽어도 독자들이 영에 왜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빨리 오는 거 빨리. 여기는 시대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권리성의 문제 이게 옳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우리의 일반적 포지션이 지금 피해자에 가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시키는 걸 하고 있어. 이제 거기 빨리 오는 거죠. 시키는 걸 하는 건 좀 이게 안 돼. 내 걸 해야지. 아니 그건 너무 과해. 그리고 또 적당해야지. 이런 거죠. 영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걸 시킨 거랑 다름없어. 근데 이제 그 작가가 그러니까 왜 거기를 갈까? 이거는 사회학적 분석의 대상이고 뭐 광범위하게는 인류 중에 자기를 다민족 포지션으로 끌고 가는 인류와 그들의 이야기가 있나 보면 동화적으로는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설공주가 엄마를 원망하지도 않고 괴물을 원망하지도 않고 신데렐라가 자기 운명을 뭐 한탄하지도 않고 나는 왜 타자가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동화 주인공은 없다라고 보면 피해자의 빙의 되는 이런 독서 코드는 그러니까 동화가 그런 주인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동화를 향유하는 건 별로 피해자 코드가 별로 효과적이지 않으니까 빨리 빠진 거죠. 동화 안에서는. 동화는 당해도 주체예요. 그래? 쫓겨났어? 여기서 시작해. 그 난쟁이 집이야? 뭐라면 돼? 이게 기본적으로 동화 껍질 내가 받고 그러니까 그 동화는 기본적으로 주체가 피해자가 아니고 다 당하고 있어요. 조실부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다 그래. 다 그냥 조건에서 시작하는 거지. 요건데 지금 영애는 이 조건은 나쁜 조건이에요. 이 조건은 이래선 안 돼. 요거는 요까지를 보면 내가 뭘 한다는 이 주체성이 강조되는 사회, 동시에 힘을 받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는 그 사회의 풍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예보다 인애가 주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캐릭터가 여기가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는 주체적으로 뭘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반성하고 자기 미래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우의 미래를 생각하고 이게 좀 이런 시선을 요구하셔서 우리 시대에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거부터도 좀 시점이 좀 지났고 그런데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작품으로 독자를 끌어오기를 원한다 작가는. 자기 가해를 짊어지기를 원한다. 그게 그 환자 그 정신병동에서 안아줘야 되는데 나 안 안는다. 왜냐면 난 가해자를 지금 여기 가해자에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했어. 내 자식에게 엄마를 내가 빼앗으려고 했구나. 요 정도, 그러니까 가해사 담론이죠. 이거 굳이 말하자면. 그 제목이 근데 엄청난 흡입력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이승주 선생님의 생각도 너무 궁금합니다. 어,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그 세 인물과 영애가 닮았다라는 생각을 안 했고 다 다른 인물로 생각했고 특히 이내랑 영애는 정말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영애는 그런 같은 상황을 공유하고 있지만 영애는 결국에는 분출을 하고 채식 그리고 뭐 죽음으로써 그거를 분출을 한다면 이내는 계속 순응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둘이 데칼코마니고 네. 이내는 오히려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형부랑 영애도 비슷하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둘 다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 게 이해가 안 돼서 왜냐면 영애는 아이처럼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아이스크림을 먹고 그런데 거짓말을 했다?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모양입니다. 영애는 참말도 거짓말도 관심이 없죠. 자기 말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말할 필요도 못 느껴요. 어차피 상대가 들어야 할 거라 상대가 들을 수 있다고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이 이렇게 가다 말고 그날 보면 무슨 말이 가장 길게 나왔냐면은 지워야 될까요? 안 지우면 좋겠고 뭐 요 정도에서 다 자기 말이죠. 자기 욕망. 그래서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제 포인트는 그 형부도 거짓말이라기보다 막 빠지고 막 이런 거죠. 안 말하고 이런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형부의 위선이고 영애는 위선도 없고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 두 개가 표면적으로 말을 안 합니다. 그나마 남편은 말을 좀 합니다. 전화로 지금 마누라 이상하다고. 근데 둘은 말을 안 하고 그 와중에 정말로 해야 될 말을 한강 작가가 찍어냅니다. 언니한테 이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언니까지 가고 영애는 말을 더 안 만들어요. 여기는 굳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영애는 말할 수 있고 그게 틀렸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니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건 언니가 이걸 알만하다는 게 작동한 거고 형부가 하는 어떤 위선에 동조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나쁜 애가라고 제가 그렇게 이제 세게 써보는데요. 영애는 필요할 때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할 뿐더러 해야 될 말이 있다는 걸 아는 지점에서 완전히 멈추는 걸로인데 자기 정당성을 어디서 갖느냐면 꽃이 좋아? 여기서 멈추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2부까지 읽었을 때 이렇게 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게 된 부분인데요. 그 대화 부분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먹는 모티프를 쓰고 있다고 생각해서요. 좋네요. 승주쌤 목소리 들어서. 네. 지금 한 7분 정도 네. 남았는데요. 그래도 질문 안 하시면 또 집에 가서 좀 아쉬운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소년이 온다를 언제 할지 모르는데. 네, 또 언제 할지 모르니까 해야 하는 거니까 아무튼 오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선민쌤의 그 관점이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새롭게 와닿았어요. 저는 1부만 읽었을 때는 그냥 삶을 저버리더라도 폭력에 맞서고자 하는 그냥 정말 그냥 그 아버지한테 그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서 그거에 맞서고 그냥 육식을 싫어하고 이렇게 단순히 읽어서 1부까지만 봤을 때는 그래서
되게 영애한테 감정이입이 저도 모르게 계속돼서 영애가 너무 안쓰럽고 그러니까 그랬었거든요. 근데 2 부부터는 정말 영애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예. 성장이. 예. 영애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저도 선민 쌤처럼 보신 것처럼 굉장히 영애가 폭력적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2 부부터는. 예. 그래서 근데 3 부를 읽고 나서는 영애가 그 나무가 되고 싶어 하는 부분에서 저는 그게 쪼끔 궁금한데 아직까지도 쪼끔 궁금한 부분이 그러니까 그냥 정말 자연으로 처음에는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건가?' 이렇게만 바라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3 부까지를 읽고 다시 처음부터 1 부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던 게 더 보이고 근데 아직까지도 쪼끔 의문이에요. 저는 영애가 그 나무가 되고 싶어 했던 부분이 쪼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예. 이게 제가 단순히 바라본 관점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 관점이 아닌 것 같고 음 되게 궁금해요. 선민 쌤이 그 부분은 그러니까 나무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영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중간에 말씀이 나온 것처럼 이게 제가 처음 읽었을 때 어 '아니 식물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식물이 바본가?' 아니 식물은 사체 먹고 있어. 곰팡이 있고 난리나. 뿌리를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너무 '공부를 이렇게밖에 안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리가 없죠. 네. 한강 선생님이신데요. 그러니까 영애가 나무를 그 영애가 형부가 그려준 꽃그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건 나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나무가 있는 거예요, 영애는. 여기를 그 나무가 지금 이내가 영애가 생각하는 그 나무가 짐승처럼 일어선다라고 하잖아요. 나무에게 봐야 될 건 동물성이에요, 동물성. 다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다 먹고 먹히면서 있는 거죠. 영애는 나무 흉내 낸다면서 물구나무 서지 않습니까? 나무가 들으면 얘가 진짜 나를 뭐라고 이런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이 가능하냐면 2 부에서 꽃그림을 그렇게 좋아하네요. 꽃은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사철. 아니 꽃을 좋아한다는 게 무슨 말 꽃은 뿌리도 없고 향기도 없고 뭐야. 그러니까 영애가 생각하는 식물관이라는 건 이미지다라고 하는 거를 이내가 3 부에서 깹니다. 이내는 어떻게 깼냐면 나무가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 영애는 자기가 생각한 나무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걔들은 물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쓸 리가 없어요. 한강 작가님이신데. 나무가 물을 좋아하지 않죠. 이거 그게 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애가 생각하는 거기에 그 숲에 들어가는 이내는 어떻게 되냐면 이 숲이 내 다리가 젖는다. 영애가 젖었다라고 하는 거는 2 부의 그 성관계 장면이지 않습니까? 젖었다는 표현도 여러 번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거는 자기 이미지, 자기 쾌락 여기에서 나온 물이고 3 부는 진짜로 비가 오고 그 습기가 올라오고 자기 바지가 젖고 여기서 물이 진짜로 물을 막고 있잖아요. 영애는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애의 식물 이미지는 그냥 이미지다. 영애는 상처 없는 아주 아까 지산 씨가 이렇게 아주 전곡을 찔러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야 된다. 아무도 상처 주지 않고 나도 절대로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절대로 상처 안 받을 거다가 반대로 절대로 이거는 그냥 같이 안 살겠다는 거죠. 상처를 안 받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 보신 적이 없으시죠, 지금? 상처를 안 주고요. 갓 태어난 애도 상처를 줍니다. 엄마 젖꼭지를 깨물고 엄마를 짜증나게 하고 엄마도 상처 주죠. 그게 안 드러나는 관계가 없는데 왜 영애는 나무가 되면 자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생님 이게 아주 백선생 이게 영애는 그냥 나무에 대한 나무 이미지로 편집증적으로 '내가 누구를 찌르려고 하는 걸까? 안 찔러야지.' 이건데 이제 이내는 그 나무가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진짜로 나무가 궁금하잖아요. 얘가 여기를 걸었던 걸까? 비가 왔네. 이거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 작가가 그려내고 싶은 자연의 이미지는 인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발을 젖게 하고 그러다 갑자기 해가 떠오릅니다. 이런 것이 자연관이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강 작가가 원래 동화 인류학을 막 하시진 않았을 텐데 어쨌든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물을 수 없고 이게 그냥 물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냥 이미 저질러진 거를 되돌릴 수는 없는 거고 그게 가타부터 좋다 싫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런 부분들도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바보같이 근데 바보같이가 그냥 누구를 비난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네. 말씀하신 것도.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오선미 선생님이 처음에 아까 그 점심때 막 말씀하셔 가지고 그 영애를 혼내는 게 될까 봐 '아니 오늘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막 그랬는데 혼내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오늘 그러니까 저보고 영애를 혼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주의를 막 주시면서 가셨어요. 영애한테 나 혼내면 안 된다고. 네, 괜한 걱정이었고, 네, 그런 괜한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시간은 다 됐는데요. 한 가지 홍보 비슷하게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유튜브로 이게 그 채널에 저희 그 인문공간 해종 유튜브 채널에 오늘 그 북토크 내용이 좀 편집돼서 올라가는데 선생님들 얼굴은 이게 오선미 선생님이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옆에 나오긴 하는데 혹시라도 불편하거나 좀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희 이메일이나 거기 저희 공지 나와 있는 문자로 주시면 저희가 그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하나 홍보 드릴 게 요번 주 저희가 이제 오선재 선생님이 했고요. 원래는 그 연타로 저희가 연속 기획인데요. 5.18 5.18에 관한 제일 교포죠. 한국인이라고. 선생님께서 원래 이렇게 제가 강필 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아주 발동 잘 걸려 있어가지고 지금 멈출 수가 없네요. 원래는 같이 기획을 했던 겁니다. 전체 주제의 어떤 기획으로 이제 다음 주 이현숙 선생님께서 제1조선인이 본 5.18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굳이 말하자면 인해의 입장에서 말하고 쓰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하는 화가, 그 다음에 시인, 소설가 이렇게 다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두 개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이 뒷부분도 무게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공지를 같이 쓰지를 못했고요. 그런데 인해의 또 다른 인해를 찾아서 다른 얼굴의 인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예술에서 특히 그 회화 작품을 이현숙 선생님께서 이미지인데 이 책임의 문제를 넣어가지고 자기가 겪지 않은 그러니까 그 형부가 추체형 하잖아요. 그때 동생에게 욕정이 없었는데 몽고반정 때문에 그때 내가 욕정이 있었던 걸로 착각하기도 하고 다시 과거로 욕정에 빠지기도 하는데 이게 내가 겪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내 이미지로 끌고 가지 않고 정말로 인해가 있습니다. 그런 포지션으로 다른 인해들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지금 그냥 바로 오시면 됩니다. 신청하셔가지고 바로 오시면 인해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은 다음 주 이 시간입니다. 화요일 7시, 다음 주에도 7시고요. 그 강사를 해주시는 분은 이현수 선생님인데 그 일본 동경 그 히치파 도시 제 아무튼 대학 이름이 히치파시 아무튼 대학의 사회언어 거기서 강의를 하셨고요. 지금 인문세에서 일본 철학하고 이런 강의도 같이 해주시고 하는 분인데 아무튼 엄청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이런 강의도 안 들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냥 온 사람만 하니까 사실 좀 웃기는 얘기죠. 온 사람만이 안 오면 큰일 날 뻔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엄청 재밌으실 거예요, 아마. 제가 뭐 약을 파는 건 아니고요. 다른 기회로 기회가 있습니다. 연속으로 기획되는 여기 많이 참석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그 오선민 선생님께서 신작 그러니까 그 미야자키 하야오와 일상의 애니미즘이라는 주제로 오선민 선생님이 11편의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의 그
영화를 해석한 게 있는데 오늘처럼 어떤 영화를 보시다가 이 영화, 이 책을 보시거나 또 북토크에 오시면 엄청 재미있으실 거예요. 사실은 지금 원래는 한 30명 정도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스코어 40명입니다, 사실. 그래서 조기 마감할 예정인데요. 지금 저희가 50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최대한 50명 중 한 10분 정도의 정원이 남아있고 12월 11일 정동에서 합니다. 정동에서 저녁에 하고 있고요. 7시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제가 단체 채팅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 단톡에 지금 없으신 분도 있어가지고 일단 보내게 됐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또 단톡에 이 내용을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이내 만나러 가요.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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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